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힘을 합쳐 반환 미군 공여지를 온전히 지역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첫 목표로 지목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그 결과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시민 공론장이 개최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시민 공론장이 오는 12일과 19일 이틀간 의정부 문화역 이음에서 진행됩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활용 방안과 부지 귀속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미군 반환 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시민사회에서 단독 추진하는 의정부 지역 첫 공론장입니다. 수구의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그 반영된 의견이 시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국회의원에게 전달이 되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공론장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를 지역으로 무상 귀속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특히 참여위는 1조 원에 달하는 부지를 무상 귀속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정부 주도 개발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가 희생을 한 지역과 시민들에 대한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에게 그런 법 개정을 요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시장님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위는 공론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의정부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는 공론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사업에 반영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바탕으로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포천시의 민간 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해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시는 현재 주택법 및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에 민간 임대주택 인허가 수리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법적 요건에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련 인허가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계약이나 금전 거래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오는 9일부터 2025년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주요 방문지는 회암사지와 관아지 등 역사 유적지와 왕시축제 등 양주 대표 축제, 체험마을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레일 관광개발과 협업해 기차와 시티 투어 버스를 연계한 상품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교외선 등 기차를 타고 양주로 이동한 뒤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여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포천시 보건소는 오는 7월 21일까지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 스마일 치아건강교실 사업을 실시합니다. 스마일 치아건강교실은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해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위생관리법을 교육하고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를 돕습니다. 포천시 내 초등학교 24개교 총 1,530여 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박은숙 포천시 보건소장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평생의 치아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교육이 아이들이 스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공업고등학교는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합니다.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안산공업고등학교 등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산불을 끄고 숲을 관리하기 위해 산에 낸 길을 임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임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도가 필요하지만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달 31일 전남 해남군 계곡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도가 산불 확산을 막는 방화선 역할을 해 약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불이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약 3m 폭의 임도가 개설돼 산불 진화 차량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임도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산불 진화 대응 속도는 3배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그 산불 현장도 임도와 작업로가 있어서 30분 만에 주불과 화산을 진압하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전국 산림이 황폐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나무 심기와 인도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산불이 난 경북은 인도 조성이 미흡해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구규림과 사유림에서 인도 시설이 늘었습니다. 특히 2021년 700여 킬로미터 인도 구간이 이듬해 900여 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임업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한 만큼 화재 진화를 위한 인도 개설은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도 확충과 함께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해 산불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도가 만약에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노후화되게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임도에 대한 어떤 배수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아니면 노면에 노후가 돼서 좀 지지력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국적으로 인도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표한 개헌 특별 담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략으로 개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 시장은 지난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76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연천군과 가평군 두 곳인데요. 도는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 환경 개선을 3대 목표로 삼고 34개의 세부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연천군의 경원선 폐선을 활용해 복합 휴게 공간을 설치하는 등 거점형 관광 자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뿐 아니라 낙후된 도로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할 예정인데요. 도는 이번 시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가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투자유치 무산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책 사업인 인천 로봇랜드의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서 추진되는 인천 로봇랜드 사업은 사업비 8,988억 원을 들여 77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곳에는 로봇 산업의 기획부터 연구, 생산, 테스트, 소비가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집적 시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의 공모를 통해 인천과 경남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시작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오랜 기간 표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신규 협약을 맺고 지난해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 시행 인허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특수목적법인인 인천 로봇랜드가 BS한양, 두송건설과 총 578억 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연내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청과 협의 중입니다. 용지 공급은 기반시설 공사가 50% 완료되는 2026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대상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합니다. 특화주택은 4가지 유형인데요. 지자체 등 사업 시행자가 출산과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설정하는 지역 제한형과 고령자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역세권 등 입지에 미혼 청년과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청년 특화주택과 공유 오피스와 창업센터를 함께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입니다. 국토부는 6월 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후 심사를 거쳐 8월 중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매입 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청년 매입 임대주택 신청 때 평균 53대 1,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신청 때는 평균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LH는 이번에 청년 매입 임대주택 1,666호와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1,337호 등 총 3,003호를 공급합니다. 27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민 중 절반 이상이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경기도 청년 세대 가족 형성 통계를 공표했는데요. 2022년 기준 27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민은 233만 6천 명으로 이 중 56.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보다 높았는데요. 30세 미혼율은 2015년 61.6%에서 2022년 76.1%로 7년 만에 14.5%포인트 급증했습니다. 도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변함없는 협력 의지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은 행 스위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 정상과 주한 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전달됐는데요.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이번 탄핵 인용이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와 혁신의 중심인 경기도가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국내외 입양 동포들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전담 창구에는 영어가 능통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입양 동포들의 민원 접수를 돕게 됩니다. 특히 입양 동포들이 민원을 신청하면 유관기관과 연결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를 통해 유전자 검사와 친생 부모 찾기, 입양정보 공개 청구 등에 관한 종합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 입양 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입양 동포 정책 간담회를 열 계획이며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입양 동포 실태 조사를 벌여 관련 정책 수요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